저는 아내와 러닝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저희는 20대 후반으로 아내는 1살 어립니다. 서로 운동을 좋아했고 러닝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혼의 설렘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업무가 많아지면서 점점 바빠졌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가끔씩 함께 달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도 여전히 러닝 동호회를 꾸준히 나갔고 저는 일이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러닝 동호회에 다녀온 날이면 술에 취한 채 들어오곤 했습니다. 원래도 술을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결혼 전보다는 더 심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적당히 마시라고, 동호회 사람들도 서로 아는 사이인데 그렇게 취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알겠어 라고 대충 넘기기만 할 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러닝 동호회 모임에 나갔고 마침 러닝 코스가 제 회사 근처였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2차 술자리 장소가 회사에서 가까운 곳이라 저는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도 어차피 거기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에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술집에 들어선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 동호회 회원과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가끔씩 어깨를 툭 치거나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직접 안주를 집어 먹여주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아내에게 다가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재미있게 놀고 있어? 아내는 이미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눈은 풀려 있고 말투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동호회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말을 건넸습니다. 야, 근데 너희 둘 요즘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게, 항상 내 와이프가 이렇게 취해서 가길래 무슨 일 있나 했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원래 우리 둘 다 술 좋아했잖아.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화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술을 마시는 건 그렇다 쳐도 저렇게까지 취해서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라니. 그리고 저 남자는 대체 뭐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술자리가 끝난 뒤 저는 만취한 아내를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게 기대며 힘없이 몸을 맡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같이 술 마시던 그 남자는 누구야? 응. 누구? 내가 처음 보는 사람 같던데. 새로 들어온 거야? 아내는 순간 움찔하는 듯 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친구? 그냥 새로 들어온 멤버야. 친해져야지.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이후 아내의 늦은 귀가와 지나치게 친밀한 동호회원과의 관계가 신경 쓰였던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지만 도저히 이대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아내가 깊이 잠든 틈을 타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메시지 창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은 있었지만 대화 내용은 전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역시 뭔가 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아내를 추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내의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나누던 중 친구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요즘 괜찮아요? 미연이 요즘 고민이 많아 보이던데.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고민?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결혼이 생각보다 재미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이 재미없다니?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행동을 더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할 만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회사 메일 확인을 위해 아내의 노트북을 켜서 보던 중 아내가 로그아웃을 해두지 않은 SNS 계정이 열려 있었고 거기엔 한 남자와의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달리기 즐거웠어. 너랑 뛰면 시간이 금방 간다. 예전 같네. 나도 그래. 우리 예전처럼 자주 보자.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이라니? 스크롤을 내리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가끔 후회돼. 그때 너랑 그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호회 신입과의 친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름을 검색해 그 남자의 계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정황상 아내는 결혼 전부터 그 남자와 연락을 계속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멀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가까워진 듯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아내에게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며칠 뒤 저는 아내를 다시 의심할 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도 야근을 마친 후 저는 우연히 아내가 있는 술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동호회 사람들과 2차를 간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아내가 전 남자친구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아내는 익숙한 손길로 남자의 잔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의 손을 살짝 잡으며 무슨 말을 건넸고 아내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한동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미연아, 너 지금 뭐 해? 아내는 깜짝 놀라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남자는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와이프분이랑 같은 동호회시죠? 저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 뵙네요. 그 남자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예, 사실 저번에 몇 번 봤을 텐데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로 다가가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자. 당장 집에 가서 얘기 좀 해.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너랑 그 남자 무슨 사이야?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침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안 만났으면 그 사람이랑 결혼했을 수도 있었어.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뭐?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랑 결혼했을 거라고. 오래 만났었는데 홧김에 헤어지고 새로운 동호회에 나왔다가 오빠 만난 거였어. 너 이거 불륜인 거는 알아? 이게 어떻게 불륜이야? 내가 걔랑 뭘 했다고? 불륜이라는 게 꼭 관계를 가져야지만 불륜이야? 내가 그 새끼랑 그러고 있는 것도 바람 피우는 거라는 거 너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내는 더 이상 반박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었던 결혼 생활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와 완전히 끝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고백 이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6개월 만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차라리 확실한 불륜이었다면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는 물리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마음만 간 것이라면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떠난 것도 불륜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며칠 동안 아내와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집에 가고 싶지 않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거나 친구들을 억지로 불러내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오히려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 나랑 얘기 좀 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아직 그 사람한테 완전히 마음 정리가 안 됐어. 하지만 오빠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냥 가끔 그때 생각이 날 뿐이야.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 나랑 그 새끼랑 두 집 살림 하고 싶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남자를 떠올리고 그 사람이랑 술 마시면서 손잡고 그러면서도 바람은 아니라는 거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너 혹시 나랑 결혼한 게 후회돼?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아내가 불륜을 부인하면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속 의심이 된다면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게 먼저입니다. 증거.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내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정말 제정신인 건지 다시 러닝 동호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저는 아내가 평소처럼 또다시 술을 마시고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조용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술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남자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잡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아내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다가가 남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너 이 새끼야. 너 지금 내 와이프랑 뭐 하는 거야? 술기운이 올라온 남자는 비틀거리면서도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 왜 사람을 치고 그래요? 뭐? 왜 사람을 치고 그러냐고? 지금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물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친 새끼가 지금.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그만해.
저는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야, 내가 지금 나를 말려? 정말로 저 새끼한테 미쳐버린 거야? 아내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죄책감도 당황스러움도 아닌 짜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저를 남편이 아닌 방해꾼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의 짐을 모두 거실로 내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서 나가. 꺼지라고.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진짜 이럴 거야? 걔는 그냥 친구라고. 친구.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 그거 폭력이야. 넌 아까 그 꼴을 보고도 그냥 친구라는 말이 나와? 아내는 제 눈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난 오빠랑 아직 결혼을 끝낼 생각 없어. 아, 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럼 뭐 대체 언제 끝낼 건데?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결혼이 뭐야? 돈 벌어다 주는 남편으로 의지할 사람 하나 두고 뒤에서는 다른 새끼랑 히이덕 거린다는 거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만났어. 법적으로 깔끔하게 끝낼 생각이야. 아내는 그제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발, 오빠. 걔랑 다시는 안 만날게. 이혼하겠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줘. 왜? 이혼하자니까 이제 조금 무서워?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러닝 동호회. 거기에도 다 얘기할 거야. 너가 한 짓들. 스스로 감당해봐. 그제야 아내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저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쌓아온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게 아까운 걸까요? 저는 더 이상 고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도 변호사 선임해.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집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아내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싸했습니다. 분명 아내의 배신에 분노했고 이 결혼을 끝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는데도 6개월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함께 달리던 순간들, 땀에 젖어 웃으며 마시던 맥주 한 잔. 그 모든 기억들이 이토록 허무하게 끝나야 하는 걸까?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이 결혼을 유지하기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버렸고, 저 역시도 속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아내와의 연락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필요한 것만 주고받았고, 감정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마주한 날, 아내는 말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저 역시 말없이 서명했고, 판사의 마지막 확인을 끝으로 우리의 결혼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저 아시죠? 낯선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너가 지금 감히 나한테 전화를 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의 전 남자친구. 아, 별건 아니고요. 그냥 미연이랑 이혼하셨다고 해서요. 축하드릴 일인가 싶어서요. 조롱하는 듯한 어투였습니다. 뭐 축하? 바람나서 이혼당한 여자 하나도 아쉽지 않으니깐 꺼져. 아, 너무 예민하게 받지 마세요. 그냥요,
뭐, 이제 당신도 자유로워졌고, 저도 이제 편하게 만나볼까 해서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새끼, 일부러 전화한 거구나. 그쪽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미연이도 꽤 힘들어 하던데요. 뭐, 당신이랑 있었던 시간도 나름 추억이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미연은 지금 어디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남자와 다시 만나고 있을까? 아니면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이제 그건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으니까. 술잔을 비우고 조용히 휴대폰을 껐습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